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이클링 마루입니다. 그동안 파워미터를 쓰면서도 피크 파워랑 평균 파워밖에 안 보던 분들을 위해 우리가 파워미터를 분석하는 이유와 함께 몇 가지 파워 데이터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워미터를 구매하셨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100만원 넘게 주고 산 파워미터를 그냥 장식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자전거 무게까지 늘려가면서 파워미터를 구매하는 이유는 당연히 파워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파워 데이터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라이딩 중에 페이스를 조절하거나 당일 컨디션을 파악할 수도 있고, 라이딩 후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전 라이딩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주후 훈련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파워 데이터는 라이더의 실력과 역량을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외부 요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얼마만큼 힘을 썼는지만 나타내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을 하신다면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파워 데이터 분석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준비물은 당연하게도 파워미터이고 심박계도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파워미터는 어떤 종류라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실력이 올라갈수록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훈련하고 싶을수록 다양한 정보를 출력해 줄 수 있는 양발 파워미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파워미터를 구매하실 때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던스 센서는 계속 달아야 할지 아니면 없어도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파워미터가 있다면 별도의 케이던스 센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극히 일부 방식의 파워미터를 제외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95% 이상의 파워미터들은 케이던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워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우 정확한 케이던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굳이 별도의 케이던스 센서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자, 이제 자전거에 파워미터를 장착했다면 라이딩을 하고 나서 본인의 파워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파워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라이딩의 파워 데이터가 분석에 유용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훈련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타서 힘들었던 라이딩의 데이터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파워 데이터에서 약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령 길이가 매우 길어서 무정차로 완주하기 힘든 장거리 라이딩이라던가, 길이는 짧아도 매우 높은 강도로 타는 운동범이나 레이스 같은 것들이 좋은 파워 데이터를 남기고는 합니다. 시마노 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스트라바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라이딩 로그가 업로드 되겠지만,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 과거의 라이딩 로그를 보고 싶다면 수동으로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수동으로 로그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우선 반드시 PC로 스트라바에 로그인을 해주신 뒤 원하시는 라이딩을 찾습니다. 그 라이딩 로그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왼쪽에 점 3개를 클릭해 주신 뒤 Export Original을 클릭해 피트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GPX 파일은 익히 들어보셨을 테지만, 피트 파일은 단순히 코스 주행 기록뿐만 아니라 라이딩 중의 파워 데이터와 심박 기록 등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꼭 피트 파일을 내려받아야 하죠.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서로 다른 두 라이딩의 파워 데이터입니다. 비교해보시면 오른쪽 데이터에서는 몇 가지 데이터가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발형 파워미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양발형 파워미터를 사용하신다면 양발 밸런스는 물론이고 종류에 따라 자세한 페달링 분석을 위한 파워 데이터도 함께 제공되니까, 만약 더 디테일하게 페달링까지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가격이 있더라도 상급 모델의 양발 파워미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발 파워미터는 대표적으로 크랭크형의 시마노 듀라이스 파워미터라던가 페달형의 파베로 아시오마 듀오 같은 파워미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기준을 잡는 거겠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파워 테스트입니다. 파워 테스트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는 척도가 아니라 추후 내 훈련량을 결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본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파워 테스트도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파워 테스트는 램프 테스트와 20분 평균 파워 테스트가 있습니다. 램프 테스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목표 파워를 계속 올리면서 더 이상 목표 파워를 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요령이 없어도 누구나 비교적 정확하게 파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20분 파워 테스트는 라이더가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가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로라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램프 테스트가 많이 쓰이고 유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파워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FTP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FTP, Functional Threshold Power, 기능 한계 파워란 내가 일정 시간 동안 낼 수 있는 100%의 파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 시간은 보통 1시간을 의미하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1분이나 5분 파워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라이딩이더라도 입문자와 상급자의 체감 강도는 다르듯이 나의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FTP입니다. 그리고 이 FTP 파워 값을 본인의 체중으로 나누면 와트 퍼 킬로그램, 흔히 말하는 점대, 점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 내가 70kg이고 파워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과가 210W였다. 그럼 210 나누기 70kg, 나는 3.0 라이더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딩이 끝나고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두 가지 데이터는 바로 MP와 IF입니다. MP는 Normalized Power로 번역하자면 일반 파워가 아니라 표준화, 정규화 파워로 해석됩니다. 노멀 파워는 평균 파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아주 조금 다릅니다. 만약 완벽한 평지를 1시간 동안 타는 라이딩과 50분짜리 어필을 타고 10분 동안 다운힐을 하는 두 가지 라이딩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체감상은 보통 어필을 타는 게 더 힘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평균 파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어필을 탄 라이딩의 평균 파워가 훨씬 낮게 뜨게 됩니다. 왜냐면 다운힐에서 우리가 쓰는 파워가 거의 0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순한 평균 파워가 아니라 MP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평균 파워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MP는 이래저래 복잡한 공식을 대입해서 데이터를 최적화시킨 뒤 그 평균치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든 라이딩을 했는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절대적 데이터 값인 거죠. 이 개념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평균 파워와 노멀라이즈드 파워의 효용성 차이는 과장하자면 거의 심심이와 GPT-4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P에 이어 중요한 두 번째 데이터는 바로 IF입니다. IF의 뜻은 Intensity Factor, 즉 강도 지수입니다. 내 FTP와 비교해서 라이딩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지수로 NP 나누기 FTP를 하게 되면 IF가 됩니다. 만약 FTP 200W의 라이더가 MP 160W짜리 라이딩을 했다면 MP 160W 나누기 FTP 200W에서 IF는 0.82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 IF라는 값이 NP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만약 라이딩 시간이 길어진다면 IF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라이딩이 짧을수록 IF가 높아지게 됩니다. 2-3시간 정도의 라이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IF 0.8에서 0.9 정도가 열심히 탄 라이딩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0.7도 안 된다, 그러면 가벼운 마실 라이딩 혹은 카페 라이딩 정도의 강도일 거고, 0.9 가까이 나온다면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시간이 넘는 라이딩에서는 이론상 FTP가 1이 넘을 수 없습니다. 내 FTP를 초과하는 힘을 1시간 넘게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IF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방금 제 말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언제 FTP 테스트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IF입니다. 나는 엄청나게 힘들게 열심히 타지 않았는데도 IF가 0.9 이상이 나온다. 혹은 되게 짧은 라이딩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정도로 긴 라이딩이었는데도 IF가 1을 초과한다면 FTP 테스트를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파워 데이터에 대해 간결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록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파워미터를 구매하셨다면 이 정도 지식을 알아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파워 데이터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워 커브를 보는 법과 그 활용법을 시마노 랩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드 세이프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